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만큼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는 각 재원별로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고 또 연금 수령 한도, 사적 연금 한도, 거기에 추가로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실수령 연차 등 세금 관련 기준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연금 수령 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금 수령에서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연금 재원별 인출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자주 보시던 분들이면 많이 보셨을 내용이겠지만 오늘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다시 한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연금에 입금되고 운용된 금액들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만 연금 계좌 내에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 계좌 한 개에 네 가지 재원 모두 있다면 각 재원별 정해진 순서대로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일시금으로 찾기보다는 10년 이상 나눠서 찾을 수 있도록 연금 수령 한도라는 개념이 있고 이 한도 이내로 인출을 해야 연금 소득세 대상이 되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기존의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본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전체 금액을 11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빼고 거기에 1.2를 곱하면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5년 차에 계좌에 1억이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1억 나누기 6 곱하기 1.2 하면 2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 이는 곧 연간 2천만 원 이내로 인출해야만 연금 수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2천만 원 이상 인출을 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원을 인출한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는 16.5%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또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보통 연금 개시 이유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한 해부터 1년차가 됩니다. 연금 개시 조건은 연금 계좌 5년 유지 그리고 만 55세가 되어야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했고 만 55세 생일이 되는 날 계좌 평가 금액 기준으로 1년차가 됩니다. 2년차부터는 다음해 1월 1일 계좌 평가 금액 기준으로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원금인 재원 B는 연금 실수령 연차라고 해서 반드시 연금을 개시해야만 1년차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실수령 연차, 사적 연금 한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의 단어들이 많아지면서 개념이 혼동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내 재원 4가지 중에서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 총 3가지 재원이 해당이 되고 이 재원들은 연금으로 인출하려면 연금 수령 연차를 통해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원 C, D는 연금 개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연금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차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퇴직금 원금인 재원 B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를 채우면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실수령 연차를 채워야 하고 연금 실수령 연차는 반드시 연금을 개시해야만 1년차가 되는 점이 다른 재원들과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재원 B의 연금 수령 한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달 만원씩이라도 인출을 해야만 연금 실수령 연차로 카운트가 되면서 한도를 키울 수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연간 1,500만원으로 한도가 있는 사적연금 한도의 경우에는 재원 C와 재원 D만 해당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인연금 1,500만원 이상 찾으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고 언급할 때 대상이 되는 금액은 바로 재원 C와 재원 D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 수령 한도는 개별 연금 계좌 각각 계산이 되는 것이고 사적연금 한도는 개인연금 전체 총 합인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테이블로 다시 구성을 해봤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재원 A는 연금 수령 한도에서 제외가 되며 퇴직금 원금인 재원 B는 연금 실수령 연차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을 개시해야만 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 재원 C와 운용수익 재원 D는 연금 수령 한도와 사적 연금 한도에만 해당이 되며 연금 개시를 하지 않고 연금 개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연금 수령 연차 1년차로 인정받을 수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원금 재원 B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실수령 연차를 채워야 하며 연금 실수령 연차는 반드시 연금을 개시해야만 카운트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원금은 매달 만원씩이라도 인출을 해야 연금 수령 한도에서 마진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을 개시할 때 연금을 세전으로 받을지 세후로 받을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시점은 인출을 하는 시점에 바로 원천징수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연금을 세전으로 받는 것으로 선택했고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세전 기준으로는 연금 계좌에서 100만원이 차감 후 5.5% 연금소득세 제외 후 94.5만원이 입금이 됩니다. 세후로 100만원을 선택을 했다면 연금 계좌에서 105만 8천원을 차감 후 계좌에 100만원이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6.5%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한도가 1,700만원이고 연간 2천만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한다면 1,700만원은 5.5%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고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서만 16.5%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 한도는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천만원 중 11개월간 1,700만원을 인출하고 마지막 12월에 300만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한다면 11개월간 1,700만원을 매월 155만원씩 인출한다면 155만원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되고 마지막 12월에 300만원을 인출하게 되면 16.5% 세금을 제하고 250만원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적 연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 한도보다 초과한 금액은 기타 소득세를 선납부하고 연금을 받게 되지만 사적 연금 한도를 초과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분리과세로 16.5%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금 수령 한도, 사적 연금 한도 두 개를 각각 나눠서 생각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와 사적 연금 한도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면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 4개의 연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연금저축 펀드 2개와 IRP 2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금 재원별 인출 순서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 2개, IRP 2개를 만들게 되면 각 계좌별로 입금되어 있는 재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저펀 1번 계좌를 세액공제 계좌, 2번 계좌를 비과세 전용 계좌로 만들 생각입니다. IRP의 경우에는 1번은 세액공제 계좌, 2번은 퇴직금 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저펀 1번 계좌는 재원 C, D만 존재하게 되고 연저펀 2번 계좌는 재원 A, 재원 D만 존재하게 됩니다. IRP 1번 역시 재원 C와 재원 D만 존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IRP 2번 계좌는 DC형을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원 B와 재원 D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계좌에 각각 재원을 나눠 놓으면 연금 수령 한도와 사적 연금 한도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혼합해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연저펀 1번 계좌와 IRP 1번 계좌를 통해서는 재원 C, D만 해당이 되는 사적 연금 한도 1,500만원을 인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 소득세 5.5%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500만원은 노후 생활비로는 부족한 만큼 연금 수령 한도만큼 추가로 인출을 해야 되는데 IRP 2번 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 한도를 키워서 퇴직 소득세를 감면받으며 연금 수령 한도만큼 추가 인출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연저펀 2번 계좌를 통해서 연금 수령 한도와 사적 연금 한도와 상관없는 금액을 비과세로 인출을 한다면 노후 대비 적정 생활비를 개인 연금을 통해서 충분히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금 계좌 인출을 무슨 비밀 암호를 푸는 것처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열심히 모은 연금을 찾을 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아낀다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계좌 4개의 실제 금액을 대입해서 연금 인출을 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